자,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사물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대사물질에 의한 어떤 병 예방과 생장 촉진의 어떤 이런 효과들, 이게 그럼 이론적인 이야기냐, 실제로 뭐 그런 거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론은 좋은데 실전에서 증명이 안 돼 버리면 그건 뭐 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깻잎이죠. 제가 깻잎 장목반의 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님, KM 미생물 농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설명을 다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집 앞에 하우스가 2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내가 한동을 할 텐데 내가 미생물을 안 해봤고 못 믿어. 그러니까 한동은 어쩔지 모르니까 한동을 안 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동을 하고 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얼큰 잘 됐다, 이거는 대조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럽시다, 한동만 해봅시다. 제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한동만 해보자 했습니다. 했는데 2달이 채 못됐던 것 같아요. 미생물을 적용한 지 2달이 채 못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좀 빨리 좀 와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게 운전을 하고 갔죠. 갔더니 이분이 하우스 문을 2개를 다 열어놓고요, 겨울인데 2개 다 열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3중 비닐하우스거든요. 3중 비닐하우스고 내부에 별도의 난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막 처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 2동을 다 문을 열어놓고 보여주는데, 자, 일단 대조구 먼저 볼게요. 대조구에는 동해 피해가 왔어요. 동해 피해. 이분이 그 수막만 하니까 밤이 되면 좀 춥겠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동해 피해를 경험을 했더래요, 이분이. 근데 반면 KM구를 문을 딱 열어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이 똑같은 비닐하우스 구조 똑같은 건데 여기는 왜 동해 피해가 안 나오죠?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2달이 채 안 됐으니까 미생물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 정도 적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동해 피해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의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답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이 선이 이제 농장주 선이거든요. 농장주의 선이신데 이분이 여기 대조구에서 평균적인 걸 따온 게 지금 이 깻잎이에요. 뭐 특별히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딴 거 아닙니다. 평균적인 걸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깻잎은 KM구에서 평균적인 걸 따온 게 지금 이거거든요. 예. 이분이 따온 거 그냥 그대로 찍은 거예요. 자, 이 깻잎을 놓고 볼게요. 대조구 깻잎은요, 한눈에 봐도 얇게 보여요. 얇게 보여. 예. 그리고 문양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줄기도 굉장히 가늘죠. KM구 깻잎 보세요. 이 대조구에 비해서 굉장히 두툼하게 보이죠. 깻잎이 두툼하게 보이고 문양이 선명하고요, 줄기도 두툼해요. 자, 이런 차이, 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작물이 강하면 병에도 잘 안 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강하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강하게 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KM으로 작물을 키워놓으면요, 추위에만 강한 게 아니에요. 추위에만 강한 게 아니고 한여름철 더위에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철에 비닐하우스 내부에 그 대낮에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온도가 50도 이상, 5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람도 못 들어갈 그 온도에서 작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쭉 처지잖아요, 엽이. 작물의 엽이 이렇게 쭉 처져 있잖아요. 근데 KM구에 가잖아요. 그 더위에서도요, 쫑긋해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작물이.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고추를 이렇게 노지에 심잖아요. 그러면 이 가을이 오면 보통 이게 순이 이제 좀 누그러지고 서리를 맞으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서리를 맞았는데 안 죽어요, 고추가. 그대로 달려있고 잎도 썽썽해요. 물론 된서리는 아니죠. 예, 된서리는 아닌데 그렇게 서리를 2번, 3번 맞을 때까지 쩡쩡해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KM으로 키워놓으면요. 예. 자, 그렇다는 거고, 또 이분이 또 물어봐요. 뭐냐면 지금 대조구를 보면요, 응애나 진딧물 피해가 몽땅 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특히 깻잎에 진딧물이 많이 오는데 진딧물이 붙으면요, 잎이 이렇게 안으로 쫙 말려들어요. 이렇게 안으로 말려들죠. 이게 다 진딧물 피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요, KM구에는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미생물이 응애나 진딧물을 다 잡아 죽여요? 이렇게 해요. 예. 여기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응애나 진딧물 작은 충이잖아요. 그놈들의 유충은 또 얼마나 작을까요?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는. 예, 그렇게 작은 유충인데 이 작은 유충들의 몸에는요, 대체적으로 콜라겐이나 젤라틴 같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이놈들의 세포에 콜라겐이나 젤라틴 같은 성분. 근데 미생물들이요, 이 콜라겐이나 젤라틴 같은 성분들을 잘 분해를 해요, 유익균들이. 그러니까 우리 KM이 그 콜라겐이나 젤라틴 같은 성분을 분해하면 어때요? 유충이 죽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성충으로 자라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고, 여기서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깻잎에는요,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이 지금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몸에서는 병원체가 싫어하는 물질, 다시 말해서 항생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충들이 딱 달라붙어서 뭐 뜯어먹든지 흡집을 하든지 해야 성충으로 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응애나 진딧물이 유충이 딱 달라붙어서 흡집을 쫙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맛이 이상한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야야야, 먹지 마. 형님, 먹지 마요. 아우야, 그거 먹으면 우리 잘못하면 죽어. 먹지 마. 이런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충으로 자라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밭에도 응애나 진딧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니 이만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에 대조구를 보세요. 대조구, 여기는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단 한 방울도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응애나 진딧물의 유충들이 달라붙어서 쫙 흡집을 해보니까 맞아, 이 맛이지. 맛 좋네. 아이고, 이 맛이야. 형님 많이 드세요. 아우야, 너도 많이 먹어라.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밭에서는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몽땅 성충으로 자라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분이 해마다 이제 겨울에 이런 어떤 부분을 경험을 하셨는데, KM을 쓰면서 KM구에서 그런 게 발견이 안 되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불러놓고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해답을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사물질의 효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론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포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대로.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상품성을 놓고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깻잎은요, 이 대조구에서 따온 이 깻잎은요, 이 대조구에서 수확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렵사리 수확을 해서 한 박스를 포장을 한다 그래도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요, 한 박스에 5,000원도 못 받습니다. 경매에 가면 5,000원도 안 줘요. 잘못하면 이거 빠꾸 이거 가져가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품성의 깻잎이라면요, 원래 이제 겨울 깻잎은 뒤집었을 때 이 뒷면이 보라색이 쫙 나와줘야 되는데 색깔 잘 나왔잖아요. 이런 상태의 깻잎이라면요, 한 박스를 수확하면 이거 다 수확할 수 있는 깻잎이잖아요. 한 박스 포장을 하면요, 경매에 가면 3만 원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깻잎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5,000원 대 3만 원, 무려 5배 이상의 차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됩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더 봐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농사지었던 밭인데, 무잖아요, 무. 제가 이제 KM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를 심었어요. 이쪽 두둑은 KM, 이쪽 두둑은 다른 타미생물을 적용을 해봤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좀 인기를 치고 있던 미생물이었는데, 두 미생물을 KM과 다른 미생물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무를 키워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이 없어서 지금 좀 안타까운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타미생물을 적용했던 무가 무순이 한 뼘 정도 이렇게 한 뼘도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무슨 병이 왔는지 이게 그대로 고스란져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라인이 다 죽었어요. 근데 바로 고랑 하나 차이에 있는 KM을 적용했던 그 라인에서는요, 그런 병 자체가 오질 않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병 자체가 오질 않았어요. 아니, 희한하게 두 골이 있는데 이쪽은 병이 와서 그대로 죽었는데 이쪽은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다. 참 희한했어요. 그리고 수확을 했을 때도 이렇게 상품성 있는 정말 좋은 무를 수확을 했었고요. 이 무총을 말려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맛있게 또 먹었던 그런 기억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추도 바로 옆에다 또 배추도 심었었어요. KM 배추고요. 그 다른 미생물을 적용했던 배추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한눈에 봐도 둘 다 잘 크긴 컸어요. 잘 컸는데 KM9 배추가 훨씬 실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 꽉 차 있잖아요. 속이.
예, 타미생물도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조금 덜하죠. 그리고 KM 배추를 보면요, 노란 송잎이 거의 3분의 2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추가 아삭하고 달고, 예, 맛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잘라놓고 사진 찍고요. 제가 이 속을 계속 떼서 먹었던 그 기억이, 예, 지금도 생생하게 나네요. 예. 자, 이 수박은요, 뒤에 이제 사례 동영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례 동영상도 한번 보십시오만은, 보통 수박을 두 작기 하잖아요. 봄 작기, 가을 작기 두 작기를 보통 하는데, 겨울에는 이제 휴경을 하든 아니면 대체작물을 하든 하는데, 이 지역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두 작기 하는 수박을 세 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봄 작기, 여름 작기 하고, 늦가을에 또 심었죠. 저 수박을요. 근데 이게, 그 밑거름을 한 번 넣어놓고요. 멀칭하고, 그 멀칭 그대로 놔두고, 키우고 뽑고, 거기다 또 심어요. 뽑고,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 하면 보통 밑거름기도 떨어지고, 안 되니까 세 번은 안 하거든요. 근데 세 번 심었어요. 그리고 KM 계속 꾸준하게 적용을 해가요. 그랬더니 수박이 여름 수박처럼 잘 나왔어요. 전혀 떨어지지 않게. 상품성 전혀 떨어지지 않게. 여름 수박처럼 잘 나왔어요. 그렇게 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협조합장이시고, 이분이 실제 농사지었던 분인데, 이렇게 수박이 세 작기를 성공시키는 그런 특별한 또 일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동영상인데요. 여러분께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하우스는 2,000평에 8동 농사 짓고 있어요. KM 농법을 적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작기에 관행으로 하실 때는 상태가 어땠습니까? 간행으로 했을 때는 뭐 그나저나 됐는데 이제 농비가 많이 들어갔죠. KM 농법을 쓸 때하고는 차이점이 느낀 게, 뭐를 이렇게 비료 같은 걸 줘도 얘네들이 잘 먹는다는 걸 눈에 느껴요. 피부에. 그래서 절감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 비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비용 면에서. 농약도 들치게 되고, 비료 양도 예전에 700g, 뭐 800g 줬으면 뭐 300g, 400g씩 그 정도로 지금 주고 있어요. KM으로 하실 때 이제 그 절감이 많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예.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 몇 프로 정도나 농비가 절감된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 그 정도로. 농약이나 비료 이런 예, 예. 네, 현재 KM 농법으로 농사를 해보시니, 예. 작물의 생육 상태라든지, 예. 뭐 수량, 수확 수량, 뭐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생육 상태도 이제 애들이 뭘 줘도 잘 먹으니까 사람이 좀 제가 덜 피곤해요. 그리고 양도 꾸준하게, 간행보다는 한 1.5배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눈 감는 것도, 이게 오이가 연속 작가가 쭉 돼야만이 많이 나오는데, 관행농법 있을 때는 세력이 딸리면 우에 나무를 죽였어요. 그래서 양이 줄었는데 계속 죽이는 거 없이 꾸준하게 이게 커져요. 힘이 뒷받침을 해준다고 그럴까? 뿌리가 좋으니까. 네, 상품성은 어떠세요? 상품성도 지금, 예전에 고가 같은 게 많이 나왔으면은 이걸 줌으로써 많이 줄었어요. 고가도 많이 줄고 상품성이 많이 향상됐죠. 네, 출하했을 때 예. 경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어떠세요? 저는 최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뭐 청주, 인천 그쪽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최고가로 나오고 있어요. 관행 재배하실 때에 비해서 병해충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뭐 진디나, 내가 이제 저 응에 겨울에 집 넣어가지고 응에 좀 차먼지 응에 좀 있었는데, 진디 그런 건 구경을 못 해요.
뭐 흰가루도 그렇고 깨끗해요. 예전에는 진디, 흰가루 관행으로 농사질 때는 달고 살았는데 배양을 해서 한 10일에 한 번씩 줬는데 이걸 줌으로써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KM 농법을 이제 이번 작기에 처음 적용을 해보셨는데요. 사용을 해보시면서 총체적인 느낌을, 총평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게 가격이 뭐 비싸면은 권유를 못 하겠는데 요즘 농약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은 단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혹시나 하고 한번 써봤어요. 저도 이제 밴드 이렇게 찾아보면서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어디 뭐 다른 영양제 주는 것보다 일단 땅도 살리고 뿌리가 이제 그만큼 활착이 잘 되니까 오이 나무도 그립고 오이도 이쁘게 나오고 정말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방금 이제 오이 농가 사례를 한번 보셨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이 농가께서는 전작기 때 그 연작 피해가 꽤 있으셨대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됐던 농가신데 고가도 많이 나오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KM을 이제 노크를 해서 하시게 됐는데요. KM을 하시면서 굉장히 상태가 좋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하기로 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막상 그 약속 시간이 돼서 갔는데 현장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오시길래 제가 이제 그 부인께서 선과 작업을 하고 계셔서 부인께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에 가셨는데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 외국인이 2명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수확을 해내는데 수확할 때 쓰는 바구니 있잖아요. 수확물 바구니.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확을 해서 바구니 갖다 놓고 선과가 끝날 때까지, 바구니 비워질 때까지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분이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바구니를 사러 나갔대요. 그래서 그거 사러 나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4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때 40분을 기다렸는데 마음이 뭐 언짢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거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굉장히 기분이 흐뭇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그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따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선과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직장 생활을 잘 하고 계시던 따님을 그만두게 하고 농장으로 스카웃을 하셨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더해지로 직장을 보내려고들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오셔서 그 인터뷰하고 따님을 저에게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 농장의 차세대 영농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되는구나. 이걸 이제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따님을 직장 그만두고 와서 같이 농사 짓자. 그리고 이 농장을 따님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분 전작기에 수확량 떨어지고 고가 나오고 이랬을 때하고 지금 수확량 받쳐주고 고가 없이 최상 등급 받고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런 상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5배 수확, 농비는 40% 이하로 지금 절감. 근데 오이가 다 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참 더 커져가야 돼요. 근데 적과가 없어요. 앞으로 더 커도 적과가 없을 겁니다. 꾸준하게 KM 적용해 주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분의 순소득은 어때요? 꽤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따님을 스카우트한 거고 웃으면서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농장의 차세대 영농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미소, 그리고 자신감, 이것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 예.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론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고, 실제 포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부분 보시죠.